이제 염증을 겪었던 분들을 좀 보다 보니까 안전하게 기증늑연고를 쓰기 위해서 조금 더 주의하는 부분들은요. 네, 안녕하세요.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 송진호 원장입니다. 첫 수술에서도 자가늑을 쓰는 경우가 과거보다는 좀 늘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비중격이나 기형골이 부족한 경우에 자가늑을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늘었는데요. 자가늑 또는 기증늑연골, 이제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낫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 수술할 때 제일 1차적으로 선택하는 재료는 비중격이나 기형골이 되겠죠. 그런데 이제 너무 작거나 이전 수술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자가늑을 채취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자가늑을 쓰자니 조금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이제 흉터인데요. 흉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3cm 정도 남을 수 있는데, 직업적인 이유, 예를 들어서 피팅 모델을 하신다든지 몸에 있는 흉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. 이거는 흉터는 남녀노소 다 똑같이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통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늑연골이 아무래도 이 몸 안쪽에 있죠. 이 근육을 열고 들어가야 이제 늑연골이 있는데, 흉부에 있는 근육은 크게 인지 못하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죠. 근데 이제 우리가 누웠다 일어난다든지 기침한다든지 또 숨을 쉴 때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쓰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늑연골을 채취하고 나시면 특히 이제 하루 정도, 그리고 한 3일 정도는 좀 이 불편감이 꽤 지속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고, 아무래도 늑연골 하면 수술이 좀 커지는 느낌을 들잖아요. 수술이 커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제 자가늑을 선택하시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제 이런 경우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증늑연골이고요. 이게 이제 실제 기증늑연골입니다. 이제 과거에는 포장도 좀 안 좋고 기증늑연골로 수술이 되어 있는 분들 이제 재수술을 들어가 보면 안의 상태가 좀 좋지 않거나 또는 이제 염증을 겪었던 분들을 좀 보다 보니까 기증늑연골에 대해서 조금 더 굉장히 좀 회의적이었습니다. 저도 이제 이런 기늑 사용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사용을 하면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기증늑연골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. 결국에는 자가늑을 뗄 수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. 이런 경우에 이제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좀 더 이런 염증이라든지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을 하면서 안전하게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간혹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지금까지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 송진호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